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윤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자,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주식, 해외 선물, 부동산 등 이 투자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각각의 투자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 상담 게시판의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셔도요, 종목 상담,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의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 그리고 너튜브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같이 참여하시면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의 참견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함께 하십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우리 오늘 강성신 변호사님,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면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최근에 좀 변호사님께서는 돈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다툼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실 네네. 보통 제가 겪는 일이 다 돈 때문에 이제 이러한 네. 일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인상 깊었던 거를 여쭤보신다면 네. 변호사 먹튀 사건이 최근에 저한테 있었어요. 변호사 먹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맡은 네네. 사건이 이제 2심이었는데 항소심이었는데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갔어요. 그 저희 지금 현 의뢰인한테. 네. 알고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변협 이런 데 다 검색해봤는데 심지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럼 이거 뭐 사기인가요? 이거는 변호사를 지칭한 그렇죠. 네. 그렇죠. 사칭, 사기 이거는 사칭이구나. 정말 큰 문제인데 제가 그 사건 이제 보면서 무슨 네. 일이 살다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라고 해서도 안심할 세상이 아닌 것 네. 같다. 믿으면 안 된다. 네, 세상 이런 일도 정말 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쳐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끼리는 이게 다 검색이 되거든요. 네네네. 안 나와서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상당히 좀 황당한. 네. 흥미로우면서도 너무 좀 황당했어요. 황당한 그런 사건이네요. 네. 자, 우리 김본스타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가 이제 지수 상승을 이제는 좀 종목 순환매 장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도 좀 주요한 이슈 포인트와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좀 어떤 것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증시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녹화 날은 수요일, 네. 그리고 현재 방송 나간 날은 금요일인데, 네. 뭐 그럼 수요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얘기드렸던 코스피 2100 도달하고 밀렸죠. 네, 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제가 얘기드렸던 게, 이걸 돌파하려면은 뭔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모멘텀 없으니까 밀리네요.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0 찍고 확 밀렸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50에서 현재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네. 현재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봐야 되냐면요. 사실 이번 주가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FOMC 시작했고 네. 그다음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새벽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 달 이제 바로 이번 달 월 초가 같이 껴있잖아요. 네. 월 말과. 그럼 이벤트가 지표가 집중이 돼요.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게 또 흔들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11월 1일이 하필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이제 오늘 방송 나간 날이겠죠. 그날 뭐 미국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나옵니다. 네. 아마 이 부분들이 삼중주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네. 겹치는 그런 주간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굳이 머리 싸매고 미리 고민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좀 약간의 현금화를 한 상태에서 이벤트를 다 지켜본 다음에 투자하자. 네, 저는 이렇게 좀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노라톡 메신저 방 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시고 11월에 넘어가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오늘 시장 특징적으로 오늘 수요일 날 10월 30일이죠. 지금 현재 녹화 날이 10월 30일인데 네. 특징적으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 중국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11월 11일 관군제가 있죠. 관군제가 맞습니다. 중국에 관군제가 있는데 관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은 이제 일이 4개인데 자기한테 선물 준 날이라 그래가지고 쇼핑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솔로데이라고 네, 솔로데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더라고요. 네. 솔로데이를 하는데 일이 외로워서 그러나 봐요. 근데 솔로데이인데 이제 이날 상당히 많은 쇼핑 관련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쇼핑 데이터들이 집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월은 소비 시즌. 그거 끝나면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 시즌 종목으로 약간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는 네. 방향.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좀 지켜보셨다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는 타이밍. 뭐 그런 네.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군제 끝나면 관군제 시작하는 날, 바로 네. 전날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 다 매도할 예정입니다. 수익 뉴스 맞고 이제 풍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네. 그런 전략을 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사연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추천한 종목이기도 하죠.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28일이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 GMP 인증 과정과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이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좀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현재 지금 의약품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이 분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책임이 따라야 되고 좀 그만큼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의약품 관련 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네. 이 사건에서 제가 봤을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네. 세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내부자 고발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리베이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의약품 제조물 책임법상의 문제인데 일단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 제약업계 자체가 내부자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의학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폐쇄적인 그런 산업이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오너 독단적 경영이나 혹은 리베이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종이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열심히 연구를 한다던가 혹은 뭐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이런 네. 사람들은 그러한 산업 구조에 굉장히 불만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근데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구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영업상의 네. 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래서 나갈 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 이제 퇴직할 때 네네.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회사의 내부 기밀 정보 같은 거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혹은 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네. 수사기관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이제 후진적 영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도 불만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부분이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장기 보관 검체 안정성 시험 자료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약업체에서 이러한 내부자 정보를 막기 위해서 네. 쉬쉬시키기 위해서 막 각서 같은 거를 쓰게 한답니다. 아. 네. 회사할 때 네. 각서 쓰죠. 뭐 비밀 유지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데 사실상 이게 효력을 갖기가 어려운 게 불법적인 상황을 함구해라? 어. 그거는 이건 효력이 아니라는 없나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거를
서약서를 쓰면은 네. 그 밖에 나가서 얘기해서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법적인 보면. 내용은 이제 뭐 기밀 유출하면 안 되고 그렇죠. 만약 만약에 불법적인 이게 사항이 있다면 정말 뭐 회사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궁금했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신기술이나 네. 특허나 이런 거를 퇴직해서 바로 다 유출시켜 버리면 그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당연히 유효할 수 있어요. 뭐 몇 년을 동안은 이런 네.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 이런 게 유효할 수 있는데 막 회사의 내부 비리야. 혹은 뭐 불법적인 거. 네. 횡령의 건이라든지 혹은 뭐 분식회계라든지 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런 거를 불법적인 것을 함구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나는 정당하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내 어떤 위치 때문에 네. 터뜨리지 못했었던 그런 네. 부분을 수사기관에 정당하게 고발한다.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거를 고발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요. 굉장히 이거는 근데 공방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어떠한 사실 하나라도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영업 거구나. 기밀에도 해당하지만 그 영업 기밀이 불법적인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배상액의 판단이 좀 조정이라든지 필요하네.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현실상 보니까 각서를 작성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유포시키지 말라고 위로금 같은 것들 지급을 하고 한대요. 근데 뭐 만약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그 리베이트가 사실 그 제약 물품이나 혹은 뭐 용역 대금 같은 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일부를 현금이나 뭐 재산적 이익으로 되돌려주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그런 식의 고발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더 알아봐야겠지만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네. 뭐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약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그렇죠.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어떤 제조물과 다르게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규율하는 법만 해도 약사법, 의료법, 건보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적 네. 어떤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업무정지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요양급여 비용의 감액도 당할 수 있고 과징금, 몰수,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의약품도 결국에는 제조물 중에 하나예요. 네네. 우리가 뭐 탁자를 만들던 뭐 컴퓨터를 만들던 이런 식의 의약품도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만약에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본스타님, 네.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도 저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같은 이 수요일 기준으로 바이오주가 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네. 28일이죠. 네. 28일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급락해가지고 이거 추천주였는데 너무 막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알아보고 막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영향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입니다. 이날 세게 밀렸어요. 이날 장중에 12%까지 급락을 네. 했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장중에 12%까지 급락을 했다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게 한올바이오파마가 주력을 하고 있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 그 다음에 HL161 같은 경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밀릴 때 이거 밀릴 때 이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네. 결국에는 저도 판단이 서서 그대로 이제 다시 급반전을 했죠. 다시 급반전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네.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매수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매수를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1,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31,000원에서 좀 기다리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향방 같은 경우는 주로 HL036 이게 이제 그 후보물질 이름인데요. 네. 이게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만든 건데 이게 12월에 임상 3상 뭐 내년 1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좀 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임상 3상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안구건조증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네. 이제 저는 안구에 좀 물이 많아서 어. 눈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딱히 뭐 안구건조증이 딱히 없는데 네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오래 보고 막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일상화돼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3배 이상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임상 2상까지는 HL036이 네. 상당히 효능이 좋았기 때문에 인삼 3상 결과를 많이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161이라고 희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미 얀센한테 한 7천억 개 기술 수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호바이오파마 대주주가 대웅제약이죠. 네. 망할 리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망하기 쉽지 않다. 네.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다 코롱생명과학도 물론 급락하긴 네. 했지만 뭐 사실 그보다 더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상황에서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지속되는지 그다음 기간이 매도가 최근에 기간 매도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가다가 지금 약간 뭐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네. 기간 매도가 전환될 때 요때 타이밍으로 기간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확인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비중을 더 실어도 된다. 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 12월까지 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정도에 아마 매지온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네. 건데 그때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임상 3상 결과 발표하는 그렇죠. 다른 회사의 네네. 결과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긴 할 텐데 이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헷갈리고 못하겠다 하신 분은 그냥 노란통 메신저 잘 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잘 얘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